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9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코로나19나 아니면 살균 소독할 때 약제와 살균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제는 크게는 침착제와 휘발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요. 자, 침착제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살균 소독수가 약제를 물과 희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살포하거나 분무한 이후에 그 물이 다 마르면서 그 약제들이 바닥에 침착되어서 살균 소독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이고요. 휘발성 약제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약제가 직접적으로 사용돼서 바로 휘발이 됨으로 해서 사용 후 소독 후 바로 건조 과정이 필요 없는 그러한 약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성 약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코올이 유일하고요. 그 알코올에는 에탄올과 이소프로판올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소프로판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에탄올 위주로 지금은 살균 소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알코올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살균 소독제들은 물과 희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과 희석을 해서 사용하거나 물과 희석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건조 과정을 통해서 건조가 되면 좀 더 살균 소독력이 극대화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침착제, 살균 소독제를 작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분무나 살포하지 않고 극세사나 이런 손걸레에다가 묻혀서 도포하듯이 닦으면서 살균 소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넓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닦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뿔에, 즉 초밀접 살폭이나 아니면 분무기를 통해서 넓은 공간에 분무를 하면서 살균 소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분무기를 사용하거나 초밀접 살폭기를 사용했을 때는, 자, 공기를 이용해서 압력을 통해서 분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살균 소독제는 바이러스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를 사멸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이나 아니면 다른 표면에 묻어 있던 바이러스들을 그 압력을 위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띄워주는, 그래서 오히려 전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균 도포했을 때 그냥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다 죽일 수가 있거나 공간에 살포를 하면,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약제하고 직접 닿지 않으면 사멸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살포를 한다고 해서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제 비말 감염이라고 해서 우리가 침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서 튀면서 전파돼서 그게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다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뭐 책상이나 테이블 또는 바닥에 이제 바이러스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분무를 하거나 살포를 했을 때 그냥 한번 간단하게 뿌린다고 해서 살균 소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표면이 다 도포될 정도로 뿌려줘야지만 살균 소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침착제를 공간에다 넓게 살포할 경우에, 자, 책상이나 바닥에 골고루 다 도포가 됐으면 이게 건조할 수 있게끔 건조가 돼야지 완벽하게 살균 소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휘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적인 작업이 필요가 없고요. 건조 과정이 필요가 없고 바로 살균 소독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살균 소독을 할 때 다른 살균 소독제보다 에탄올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바로 닦으면서 바로 휘발이 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이런 알코올류로 살균 소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요.
문제는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화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공간에 사용하고 있는 이 초미립자 살포기 같은 경우에 사용했을 경우에 공간에 많은 에탄올이 뿌려져 있거나 또는 이러한 전기를 사용하는 장치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폭발이라든지 화상의 위험이 폭발의 위험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런 초미립자 살포기에 알코올을 넣어서 분무하는 것, 살포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자제하는 게 좋고요. 이러한 알코올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초미립자 살포기도 개발이 돼서 보급을 하고 있으니 만약 알코올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좀 더 안전한 그러한 장비를 사용해서 살포를 하는 게 좋을 거고요. 문제는 침착제 같은 경우 물과 섞여 있어서 살포하고 나서 이 물이 젖어 있어서 건조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청소가 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얼룩이라든지 아니면 물이 건조되면서 남는 물자국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기라든지 폭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알코올은 유효한 물을 녹일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제품의 표면이 녹아내릴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 어떤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미리 보이지 않는 곳을 작용을 해봐서 얼룩이 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독을 우리가 낮게는 저소독, 중소독, 고소독, 즉 높은 수준의 소독과 우리가 중간 레벨의 소독, 그 다음에 아주 낮은 레벨의 소독,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구분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소독들을 이제 낮은 소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다 사멸을 하지만 진균이라고 할 수 있는 곰팡이류나 아니면 아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균들, 즉 이렇게 막이 형성돼서 살균제가 안으로 스스로 균이 이렇게 보호막을 형성해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세균들은 살균이 되지 않고요. 자, 중간 소독이라는 중소독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살균 소독이 이 중소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이러스나 세균, 거기에 진균, 곰팡이류까지도 다 살균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방어막을 치고 있는 아포성 세균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소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높은 레벨의 소독은 거의 모든 세균들을 다 이제 사멸을 시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이 고소독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포성 세균들은 보호막을 형성을 해서 잘 사멸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포성 세균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탄저균이라고 할 수 있는 균이라서 보통 화학 무기로 많이 개발됐던 그런 세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살균 소독을 할 때 장비로서는 첫 번째 보여지는 그림 자체가 이제 뿌레라고 하는 초미립자 살포기, 안에 약재를 넣고 강한 바람과 안에 팬으로 약재를 분쇄를 해서 먼 곳까지 분무를 하면서 넓은 공간에 살균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압축 분무기는 우리가 쉽게 보이는 이런 분무기, 그거를 안에 압축을 걸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러한 장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에서 할 경우에는 이 초미립자 살포기를 사용을 하고요. 작은 공간을 사용할 때는 굳이 이런 살포기를 사용할 필요 없이 이런 압축 분무기만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굳이 분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약재를 걸레에 직접 묻혀서 닦으면서 살균 소독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분무를 하지 않으면, 살포를 하지 않으면 살균 소독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이런 표면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도 있기 때문에 살포를 하지 않으면 공기 중에 있는 이런 세균 바이러스는 잡지 못한다라는 오해에 빠져 있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포하지 않으면 살균 소독을 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은 공기 중보다는 우리가 물체 표면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물체 표면만 정확히 살균 소독을 한다면 공기 중에 있는 것도 결국에는 표면에 붙어서, 왜? 공기 중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체 표면을 살균 소독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그림에서 보듯이 초밀자 살포기를 가지고 공기 중에 살포한다기보다는 바닥면을 적시는 데 많이 사용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살포를 한다고 해서 사멸한다는 것은 보장을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공기 중에 있는 바람으로 인해서 표면에 묻어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그 압에 공중으로 오히려 떠오르는 그러한 역효과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알코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았던 장비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걸레로 닦으면서 살균 소독을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여기도 이제 분무기가 보여지는데, 자, 분무를, 즉 표면에 직접 알코올을 분무해서 걸레로 닦는 방식,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긴 하지만 이 분무기에서도 압력을 통해서 그 압이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흩어지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식은 걸레에 알코올을 적셔서 닦는 게,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알코올을 적신 걸레를 직접 표면을 닦으면서 닦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청소할 때 테이블을 박박 닦듯이 그렇게 닦는 것보다는 알코올을 표면에 바른다. 그래서 넓게 도포를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박박박박 닦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라준다라는 느낌으로 살균 소독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알코올 자체가 유기화합물을 녹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되는 많은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는 유기화합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분자화합물이기 때문에 알코올을 적신 거를 세게 문질렀을 경우에는 제품 표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힘을 줘서 닦기보다는 알코올을 전체적으로 발라준다의 느낌으로 살균 소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약재를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살균 소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낙스, 차염소산 나트륨은 절대로 공간에다 살포하는 살균 소독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낙스 같은 경우는 흡입독성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공간에 살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생활방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